제가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개념과 뭐 될 수 있냐 없냐 말해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건물의 일부분이나 토지의 일부분 어디다라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념 알아야 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이렇게 이 뭐 공유자 지분 2분의 1하고 써진 거 있잖아요. 이 지분을 말하는 거야. 지분. 이걸 보고 소유권의 일부로 간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의 특정한 부분이니까 눈에 보이고 범위가 특정이 되는데,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지분이라 이건 범위 특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용익권과 나머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때 나머지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이 하나로 묶이는데,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말은 돈 안 갚았을 때 경매시켜서 소유권을 넘기겠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저당권도 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저당권도 안 됩니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되는데 소유권 일부나 저당권은 안 되고,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용익권은 안 되는데 지분을 이전한다거나 지분상의 저당권 설정하는 건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개념을 봤습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개념을 봤는데, 보존 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은 최초의 등기다. 이 등기할 때 등기 기록은 개설됩니다. 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등기라는 것은 계약으로 권리를 만들어내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으로 권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설정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원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그때 그 계약 당사자를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은행이 만들어준 게 아니다. 저당권은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가 만들어주면 그러면 은행이 갖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라는 말은 저당권을 만들어주는 사람, 저당권자라는 말은 저당권의 권리자, 이렇게 개념을 풀어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변경 등기가 나오는데요. 이전 등기라는 것은 권리자가 바뀔 때 쓰는 말이다. 소유권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이고,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이다. 그런데 이제 변경 등기라고 있잖아요. 보시면 전세권을 예를 들었을 때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그리고 전세권자가 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세권자가 바뀌었을 때 그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범위 이런 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용이라 그러지. 내용,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은 그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자가 바뀌면 그 권리의 이전 등기, 이렇게.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을 봤단 말이에요.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저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을이 4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이것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이다. 근데 갑이 안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을은 강제로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법원으로 가가지고 가압류를 신청을 하고, 법원은 가압류 재판을 해서 가압류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제 등기소 측에다가 가압류 등기 해줘요 라고 촉탁을 하게 되고,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여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법원의 촉탁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처분이라고 있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청구를 갖게 되는데, 근데 갑이 소유권 안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을은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무턱대고 소송만 한 것은 아니고 이때 갑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이게 소송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이럴 때 이제 채권자는 가처분 채권자라 그러거든요.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은 가처분 재판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이제 가처분 등기해줘요 라고 촉탁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등기관이 촉탁을 받았으니까 가처분 등기 실행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이거 대표적인 촉탁 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법원의 촉탁 등기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근데 여기서 가압류 등기는 돈 받을 때 하는, 금전채권 보존할 때 하는 강제적인 조치이고, 가처분 등기는요, 금전 외유 청구권. 여기서 말할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런 금전 외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다음에 있는 거 이제 표제부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된다.
표제부 갑골구로 구성이 되는데 그때 표제부는 뭐가 써지느냐라고 했을 때요. 토지면 토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할 때 이제 여기 뭐가 기록된다 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 표시로서 기록되는 것이고 여기 쓰는 번호는요. 표시 번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면은 이제 건물의 표시라고 써야 되는데 건물의 표시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여러분 개정됐어요, 이번에. 법이 지금 오늘이 지난 주말쯤에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 쓰는 양식이 소재, 지번, 건물 명칭이 들어가야 돼. 건물 명칭. 소재, 지번, 건물 명칭이 건물 번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니 그래서 안 써도 돼, 안 써도 그냥 야 이런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표시라고 할 때 이제 뭐가 가장 건물 표시하는 일반적인 모든 건물이며 하여튼 등기되는 건물이기만 하면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창고든 상가든 뭐든 간에 5가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소재, 지번, 그리고 여기 구조,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이렇게 5가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은 어떤 건물이든 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부속 건물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건물의 표시라 그러면 5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써지고 앞에 역시 여기는 표시번호 써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뭘 쓰나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게 돼 있는데 자, 등기되는 권리가 8개잖아요. 이렇게 소유권부터 채권, 담보권까지. 그럼 여기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게 되고 나머지 권리 7개는요. 이제 을구에다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제일 최초라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소유권에 대한 경매 개시 등기 이런 것들도 갑구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소유권자가 만들어주는 권리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은 독립된 권리들이다. 독립된 권리들이라서 이것들 등기하려고 만들어진 게 그게 을구다. 그래서 을구 쪽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하는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거 7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등기들은 이제 어디 쓴다? 을구에 쓰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경매 등기는 이게 갑구에 기록될 수도 있고 을구에 기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건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권리가 아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무슨 권하고 다 권자가 들어가잖아요. 권리니까. 근데 권리가 아니고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갑구에 써지는 것이고 나머지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을구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말 기억나시죠? 자신이 없는데. 응?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봤던 부분이 책에서 펴보면은 거기 자 351페이지에 있는 거 350페이지 351페이지 맨에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봤던 거. 참 여기 갑구의 구성 을구의 구성할 때 여기 순위번호가 나와요. 갑과 을구는 무슨 번호가 나온다고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나오지요. 이건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이게 무슨 등기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타이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접수란 등기 원인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쓰는데 갑굴구에는 순위번호라고 쓰게 되고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이 없어요. 따로 없는데 갑굴구 쪽에서는 등기 목적이라고 써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등기다라고 타이틀을 달아주는 거죠. 이런 거 양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자 저당권 구분 건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건물 거기 책은 358페이지 펴세요. 358페이지. 358페이지. 구분 건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파트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야.
그런데 여기 좀 봐봐요. 여러분 이거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말했을 때 이거 건물은요 부동산이 한 개이냐 네 개이냐 어떠다 그랬어요? 둘 다 가능하다. 이게 전체를 하나의 그냥 건물로 해버렸으면은 일반 건물 되니까 부동산이 한 개이고 이렇게 하나를 독립된 건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분 건물.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그걸 구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구분 건물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하고 집합 건물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이 되려고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렇게. 그럼 객관적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구조적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죠. 나눠지는 걸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그러고,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말은 2층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1층을 불편하게 하거나 반드시 뭐 1층 건물을 통과해서 가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별도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반드시 그것을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말.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의의하고요. 요건 여기는 특별하게 뭐 중요한 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갖고 문제를 냈는데 요즘 잘 안 내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나와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분 건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가 해당하고, 그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냐 네 개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이 건물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고 써진 거 일로 가볼게요. 구성 부분. 여러분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뜻이 뭐겠어요? 전유 부분. 전부 지가 소유하는 부분. 그럼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33평이다라고 해보면은 전유 부분이 한 보통 몇 평이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25평. 공용 부분은 나머지가 8평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게 또 나눠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이란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렇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계단 있겠지, 계단. 계단하고 뭐 엘베실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규약이 무슨 뜻이요? 규약. 약속으로 정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독립된 건물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계약해가지고 이거 그냥 공용 부분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가 있느냐? 요게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금 독립된 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일반 건물로 따로, 전유 부분으로 따로 등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공용 부분으로 써버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이 전유 부분은 당연히 등기가 되겠죠, 그죠? 등기가 따로 등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복도에다가 등기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규약상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이거 따로 등기 되겠어요, 안 될까요? 요거 봐봐요. 여러분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한동으로 관리사무소가 돼 있는 건물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면은 독립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이게 한 15층 되는데 15층에서 여기 1층 여기를 관리사무소로 쓰는, 혹시 그런 아파트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이런 거 있어. 그럼 여기 부분이 따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냐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만들어지겠지. 따로 등기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지, 등기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은 지금만 말하지 않을 거고요. 이따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이따 정도.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파트를 샀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이번에 샀는데 전유 부분이 25평이고요. 공용이 8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디? 여기 등기를 여기다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소유권 이전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따로 등기를 안 해요. 그 내가 이번에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다 가면 돼요. 여기다 전유 부분에다가. 그러면 그 효력은요 공용 부분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여기다가만 등기를 하는 거 그냥 여기는 별도로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미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여러분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요 계단 쪽에 자기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관리사무소 쪽에 지분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요즘에 돈이 좀 없잖아요. 남으세요? 좀 모자라잖아.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를 가지고 좀 물건 좀 내놓으러 왔어요. 뭘 내놓으러 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는데 우리 관리사무소나 지분 좀 내놓으러 왔어요. 그거 거래 되겠습니까? 안 돼. 그건 독립해서 처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별도로 이거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는 전유 부분에만 하고 효력은 공유부까지 미치도록 그렇게 등기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말 알겠죠? 그런 말들 거기 간단하게 써집니다. 그런 말들. 그래서 거기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일체성이라는 말 나오는 거. 지금 이쪽 부분 쭉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책에 줄 그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 내용인 거지. 이제 대지권이라고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대지권 등록부라고 들어봤던 적 있죠? 응? 표정들이 좀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없으세요? 대지권 등록부 하나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대지권 등록해놓은 장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칠판 보세요. 이게 건물이 있어. 땅이 있지. 갑이 소유합니다. 여러분 갑은 지금 건물을 부동산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건물 하나 땅 하나. 그럼 을한테 팔았어. 팔고 이전 등기를 한다고 쳐봐요. 이거 주택인데 그러면 이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요? 두 개를 해야 돼요? 응? 하나만 하면 돼? 두 개를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요. 건물 등기에다가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 등기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건물에만 이전 등기라고 토지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소유권 건물만 넘어가는 거예요. 토지는 안 넘어가요. 그럼 반대로요. 토지에다만 이전 등기를 하고요. 건물에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만 소유권 넘어가고 건물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또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당황스럽네. 왜 그런지 이제 그러지 말고 왜 그런다고? 부동산이 별개라 그래요.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거든. 부동산이 두 개라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부동산이 별개이기 때문에 등기를 따로따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 대출 받으러 가가지고 담보자필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 주택입니다. 아파트 아니고 일반 주택이에요. 이 그럼 건물에다가도 저당권 등기를 하고 토지에다가도 저당권 등기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한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자 그럼 이름 볼게. 토지에다만 저당권 등기를 해놓고요. 건물에다 안 했어. 이게 담보를 잡을 때 은행에서 토지만 잡고 건물 안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았다. 그러면 토지만 경매할 수 있겠어요? 건물까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토지밖에 경매가 안 돼. 그럼 반대로 건물에다가 저당권 잡고 토지는 저당권 설정 안 했거든. 돈 안 갚아. 그럼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아니 저당권에 경매할 수 있어요? 토지까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건물밖에 못 해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저당권 설정하면은 그거밖에 경매를 못 시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담보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반드시 같이 잡아. 왜요? 그래야 잘 팔리잖아요. 하나만 내놓으면 경매로 팔리겠냐고.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같이 잡는다고. 이런 거 알겠죠? 이게 기본이거든. 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니까. 그러면 자 이게 아파트도 그러냐라는 거죠. 아파트도 그러냐. 이거 봐보시면 이게 이제 아파트가 여기 예를 들어서 903호다. 너무 높은가? 그럼 1401호다. 그럼 1401호라고 치면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하나하나를 전유 부분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를 소유하려면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은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아파트 등기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등기 기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한 동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게 되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만든다. 예를 들어 100세대다 그러면은 표제부 갑굴구가 100개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걸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그랬거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지금 아파트 예를 레미안 단지라고 치면 레미안 단지가 1000세대라고 쳐봐요. 1000세대. 그럼 이게 지금 그 중에서 101동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런 게 10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 동이면. 그죠? 근데 필지는 한 필지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땅 등기 기록은 등기부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 이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니까 그게 표제부 갑굴구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1000명.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토지 등기 기록 한 개밖에 없는데 소유자가 1000명이거든. 그러면 지금 방금 건물 따로 땅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1호 소유자가 A인데 101호 소유자 A가 이걸 팔아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쳐봐. 그러면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리고 땅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지분 있잖아, 지분. 그 지분도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은행에 가가지고 A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여기 101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땅에 갖고 있는 지분에다가도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된다고. 이래 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건물 부분은 표제부 갑굴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등기 기록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1000명의 권리관계가 막 섞여 버리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토지 등기 기록 관리가 안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등기는 건물에다만 하고 토지 쪽에다가는 그냥 등기 안 해버리는 거지. 안 해버려도 효력은 토지까지 미치도록. 이렇게 이론 구성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유 부분과 대의사용권 원래는 별개인데 이건 건물 토지니까 별개잖아요. 근데 이걸 묶는 거야. 묶어가지고 그냥 등기 묶어놨으니까 등기를 건물에만 해도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도록 그런 식으로 이론 구성할 필요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묶어놓은 거야. 마치 여기 보시면 이 전유 부분과 토지를요 하나처럼 하나의 부동산처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대지권. 이렇게 해서 여기 봐보면 자 대지 사용권 및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 소유하려고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지 사용권. 그럼 2번에 자, 대지권이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 자,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 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라고요?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음에 이제 자, 대지 사용권 및 대지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부분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이런 말 써 있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자, 칠판 보시고. 잘 듣고 있죠? 응? 여러분들 아파트 지금 사신 분들 아파트 내가 샀어요. 그럼 땅도 샀어요? 땅은 빌렸어요? 아니면 땅은 안 샀어요? 건물 살 때 땅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한 얼마간의 지분,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을 내가 샀거든. 샀으니까 이 건물을 지금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을 때는요, 땅도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값 아파트가 있다고. 여러분 반값 아파트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땅이 이렇게 있다고 쳐. 이 땅의 소유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칠게요. 이게 소유권은요 서울시가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LH가요 여기다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 80년짜리. 이렇게 LH가 이 땅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해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분양을 받았거든. 그럼 갑은 건물 샀어요, 건물 빌렸어요? 샀어. 그럼 땅은 샀습니까? 땅은 산 게 아니지. 토지에 대해서는 뭘 취득하게 돼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초기 분양가에서 땅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땅을 빌렸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그 분양가 책정할 때 보면은 건물값하고 땅값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땅값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땅값이 빠져버리니까 분양가가 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반값 아파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됐을 때 이때 여기를 소유한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해서는 뭘 갖는다고요? 지상권. 이때 대지권의 종류를 지상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상권 대신에 전세권을 설정한다거나 임차권을 설정을 해도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작년에 그 강동구 강일지구라고 있었어. 강일지구에서 분양했었거든요. 강일지구에서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분양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거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요.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써놓고. 근데 이제 반값 아파트는 우리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걸 작년에 뭐라 그러면서 방송에서 나왔었냐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 써놔봐요.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이따가 쉬는 시간에 검색해 보세요. 그거 또 급한 마음에 지금 열어보지 말고 쉬는 시간에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라고 검색해 보면 떠요. 그게 지금 이거야. 이거 이 내용이라고. 자,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러면 자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대지권을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지권 그럼 어떻게 등기할 거냐?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지권 등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아파트다. 저는 송도동 이거 할게요. 책에는 이걸로 들어가 있어. 송도동 23회 45번지에는요. 송도 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린 아파트. 그 중에 103동이라고 칠게요. 이거 엄청 큰 단지라고. 진짜 실제로 엄청 큰 단지인데. 근데 그 중에 우리가 103동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등기기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여기서 903호를 보고 싶은 거야. 103동에서 903호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떼주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다 떼주고요. 이렇게 전부 떼주고 거기서 903호 찾아보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 이게 맨 앞에 있는 103동 있죠. 103동 표제부가 일단 나와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게 903호잖아요. 903호에 대한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떼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떼줄 때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아파트 등기 기록을 내가 열람하거나 발급받잖아요. 그럼 큰 특징이 있다고. 큰 특징이 뭐예요? 딱 보니까 표제부가 2개가 나와요. 일반적인 건물 등기 기록이나 토지 등기 기록은요.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떼거든요. 우리가. 근데 아파트 등기 기록을 뗀단 말이에요. 그럼 표제부가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맨 앞에 있는 표제부는 무슨 표제부겠습니까? 동에 대한 표제부. 동. 한 동. 그럼 두 번째 표제부는 뭐가 되는 거고요? 호. 그걸 그 전유 부분이라 그래. 호.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호라 그러지만 우리 책에서 쓰는 표현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유 부분. 그럼 이건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뭐라 그러고요? 동. 그렇게 이제 말은 너무 줄인 거고 일동 건물 표제부. 그래서 보시면 여기 표제부가 나와요. 표제부가 나오는데 어떤 표제부냐? 일동 건물 표제부고 두 번째 표제부가 또 나와요. 이거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표제부라고 그래. 이게 그러면 자, 일동 건물 여기 봐봐요. 저기 보세요. 이 가로에 지금 여러분 표제부에다가는 원래 뭘 쓴다 그랬어요? 표제부에다가는 부동산의 표시. 토지면 토지의 표시.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 지금 여러분 이거 건물 등기부죠? 그러니까 건물의 표시 쓰는 거예요. 건물의 표시를 쓰는데 무슨 건물이요? 일동. 한 동이잖아. 그러니까 일동의 건물 표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여기도 표제부니까 뭘 써야 돼요? 건물의 표시. 근데 무슨 건물이요?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타이틀이 달리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자, 일동의 건물의 표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103동이거든. 그럼 103동이 어떻게 생겼냐고 쓰는 거예요. 103동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번호가 써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송도동까지가 소재고 23에 45가 지번이고 송도 그린 아파트가 건물 명칭이고 103동이 건물 번호예요.
몇 동이다라고 써준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 옆에 건물 내역 봐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지붕 20층까지가 이 건물의 구조지, 구조. 이거 철근 콘크리트죠. 이게 지붕이다. 20층짜리다.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아파트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이게 종류. 이 건물의 종류예요. 그리고 층당 면적. 자, 모든 건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건물의 표시로. 그게 뭐였어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런데 아파트에는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명칭하고 건물 번호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지금 이게 103동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지금 알 수 있는 거야. 103동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103동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3동의 몇 호를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 봤더니 이제 건물 번호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바로 건물 번호만 나오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거든. 103동에 있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전부 다 어때? 전부 다. 소재, 지번, 건물 명칭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일동 표제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호다라고요. 건물 번호만 써주는 거예요. 903호다. 그리고 이제 옆에 건물 내역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가 나온 다음에 여기 면적이 써지거든요. 이게. 자, 여기 면적이 써지는데 이 면적은 전용 면적을 써놓은 거겠습니까? 공용 면적 포함된 면적을 쓰겠어요. 공용 면적 포함이다. 전용 면적만 쓴 거다. 여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유 부분 건물 표시죠. 여기가 지금 타이틀이 전유 부분 건물 표시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 면적은 무슨 면적이요? 전용 면적만 써 있는 거예요. 공용 면적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니까. 말 알겠죠? 지금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 요즘에 아파트 그거 한 거요? 그래서 이게 일동 건물 표제부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일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 쪽에 있는 전유 부분의 표시 이걸 좀 본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 효력은요 이 건물에만 미치지 않고 토지까지 미친다 그랬잖아요. 묶여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토지 쪽에다가는 별도의 등기를 안 해도 그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이 말 했잖아요. 그 권리가 뭐라고요? 대지권. 그러면 이 103동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토지가 효력이 미치느냐? 그 어떤 토지에 미치느냐라는 것을 밑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들린 거거든. 그럼 여기는 뭘 쓰는 거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쓰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어떤 토지다라고 써주는 거야. 근데 그 토지가 무슨 토지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렇게. 그 토지가 무슨 토지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란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저게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토지가 아파트가 올라가 있냐? 그것을 밑에다가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등기를 해주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되어 있다고요? 그 토지, 아파트가 올라간 땅 있잖아요. 거기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럼 토지 표시니까 뭘 써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야죠. 이렇게. 근데 소재, 지번 나눠보면 1하고 쓰니까 1? 이게 1년 번호라고. 1년 번호인데 여러분 보통 아파트가요. 한 필지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 필지에 올라가 있어요. 한 필지에 주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두 필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할까요? 그런 거 있어요. 세 필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좀 드물긴 해도. 근데 요즘 아파트는 거의 한 필지 올라가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 한 필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1하고 써지는 거고 만약 두 필지 올라가 있다. 그럼 이 하나가 더 써지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필지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써준단 말이에요.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써줘.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들이 아파트가 올라간 땅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입니다. 라고 써준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면적 봐보세요. 엄청 큽니다. 57,654.6제곱미터. 저가 18,000평 되는 거지. 그럼 송도 그린 아파트가요. 이 단지는 한 18,000평 단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103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은 땅을요. 이 903호 소유자가 혼자 다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넓은 땅에
903호 소유권자는 어떤 내용의 권리를 갖느냐라고 써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 아래쪽에 대지권의 표시라 해가지고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 전유분 표제부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지냐라고 봤더니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 있죠. 앞에 1하고 돼 있잖아. 1. 이게 일련 번호거든요. 일련 번호. 이게 뭐 일련 번호가 뭘 말하는 거냐? 방금 말했던 여기 1번 있잖아. 이거 송도동 23의 45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송도동 23의 45라고 다 쓰지 않고 1하고 써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말? 거기에 대해서 뭘 갖는다고요?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거야. 이 사람 땅 샀구나. 903호 살 때 땅도 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얼마만큼 샀는데 라고 하는 게 대지권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의 96.552만큼을 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대지 지분이 얼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대지 지분이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안 쓰거든.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그래. 그 대지권의 비율이 96.552만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잘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대지권 등기하고 있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여기 나오는 1동 건물 표제부, 1동 건물 표제부 아래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거하고 전유분 표제부 아래쪽에 나온 대지권의 표시 있잖아요.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이 토지의 등기 기록이 따로, 그러니까 이 토지의 등기 기록이 따로 있겠죠. 아파트가 올라간 땅 있잖아요. 그 땅에 등기 기록은 있다 없다? 있어.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러면 그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이거. 책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 여기 보시면 356페이지에 여기 표제부가 나오고 토지 표시라고 돼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송도 23회 45번지 23회 45번지 토지 등기기로 한 말이에요. 이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구 내려와 보니까 여기 책에서 확인하세요. 책에서 1번, 2번, 3번에 3번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진 거 있어. 있어요? 이 등기를 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 쓰세요 거기다가. 이 3번 등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게 보고 있는 이 페이지, 이 면 있잖아요. 이 등기부 이게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그 토지가 무슨 토지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등기부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이 3번이 자, 표제부예요? 갑구예요? 을구예요? 어디예요? 갑구. 지금 보고 있는 갑구잖아요. 이게 갑구잖아. 갑갑하세요? 갑구라고. 이게 왜 갑구냐?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갑구지. 그럼 아까 반값 아파트처럼 지상권 대지권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기 어디에 써져 있어야 돼요? 을구 쪽에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써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요, 대지권 3종 세트라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에다가 이제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디를 설명했냐면은 책에서 자, 351페이지 한번 가봐요. 351페이지. 351페이지. 거기 양가로 2번 구분 건물 등기기록 구성하고 써진 거 있죠? 거기서 1번 1동 건물의 표제부, 2번 전유분 건물 표제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다 설명 끝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한 거라고. 351페이지에 있는 거. 그리고 자 넘어가고 거기 359페이지 왔습니다. 거기 봐보시면 양가로 2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359페이지. 359페이지.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1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나왔잖아요. 그 대목토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대목토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목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에 2번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 대표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3번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뜻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있는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지권 3종 세트예요. 암기될 내용. 그러면 이제 거기 1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거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에는 자, 1동 건물 표제부 중 자, 1동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 거기 줄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까지 줄쳐봐요. 자, 칠판 보시고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여기를 말하는 여기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표시번호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 줄쳐요. 거기 일련 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줄쳐요. 일련 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 기록한다. 여기 일련 번호 그리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록한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보니까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할 때에는 자,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 거 줄칩니다. 대지권의 표시란. 거기다가 표시번호 쓴 다음에 자 거기 토지의 일련 번호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자 줄치세요. 일련 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거 여기 좀 봐봐요. 일련 번호하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걸 기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자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1번 2번 지금 3번 지금 제가 1번 2번 설명했잖아요. 여기 두 개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신청이라고 써요. 신청이라고 써. 이 두 개는 신청해야 등기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그 시행사에서의 시행사 아파트 분양 일반 분양 아파트 있잖아요. 시행사가 이거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등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3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지금 다른 거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보셔야 돼. 자, 등기관은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하였을 때 그 줄칩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까지 줄쳐요. 거기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그러면 거기서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하였을 때 그 대지권 등기 그게 뭐냐? 그게 1번에 있는 대목토, 2번에 있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대목토 대표. 거기 대목토 대표. 그 위에 있는 1번, 2번 있잖아요. 그 등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1번, 2번 등기했다. 그거 할 때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줄칩니다. 거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자, 여러분 아까 이게 지금 건물 등기부였어요? 토지 등기부였어요? 토지 등기부. 이 토지가 무슨 토지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아파트 올라간 땅 있잖아요. 그 땅 등기부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해당구라고 돼 있지. 해당구 왜 해당구라고 쓰냐면은 이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다가 쓰는 거고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갑구에 쓸 수도 있고 을구에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해당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당구에다가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 거기 뜻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돼.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어느 권리가 대지권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그럼 거기 가로 안에 어느 권리라는 게 지금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될 수도 있고 전세권 될 수도 있고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대지권이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라 이 말이거든.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느 권리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유권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될 수 있거든. 근데 보고 있는 것은 무슨 권리가 지금 대지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준 거지. 어떻게 됐나요? 그럼 방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묶어가지고 신청한다고 썼잖아요. 그럼 3번에다가는 직권이라고 쓰세요. 이건 알아서 해주거든. 자, 혼자 뭐 하고 있지 말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혼자 잘 못하겠다고 혼자 앉지 마요. 좀 잘하는 사람다 싶으시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 근데 가봤더니 잘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바꿔요. 오래 앉아있지 말고 바로 그날 바로 받기 좀 민망하면 내일은 거기 앉지 말라고. 알겠죠?
짝꿍이랑 잘 앉아야 된다니까. 자, 지금 여러분 뭐 하셨어요? 대지권 3종 세트 한 거예요. 뭐 있다고요? 대목토, 대표, 대뜻. 이거 암기돼야 돼요. 대목토는 일동 건물 표제 부위하고, 대표는 전유 부분 표제 부위하고, 대뜻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거든요. 그때 그 토지라는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예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이게 애워져 있어야 되거든. 이게 안 이어지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했으면 이제 어떤 효력이 나오냐? 어떤 효력이 나오냐고 했을 때 여기 좀 봐보세요. 이게 자, 지금 여러분 책에 있어요. 이거 355페이지에. 이게 지금 103동 903호 갑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03동 903호가 대지권에 갖는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면적분의 96.552만큼이었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가서 확인해 봐요. 거기 355페이지를 봐보면 왼쪽 페이지가 355예요. 오른쪽인가? 오른쪽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354페이지를 보셔야 돼. 354페이지 보면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지권의 비율이 있잖아요. 903호가 갖는 땅에 대한 비율이라고 그게 96.552 확인했죠? 그럼 칠판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903호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소유자가 김희진이잖아요. 김희진. 그럼 이제 이걸 등기를 한 거거든 903호에다가. 그러면 등기를 지금 903호 건물에다만 했단 말이에요. 건물에만 했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 있잖아요. 효력. 이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땅에까지 미쳐요. 근데 땅에까지 토지까지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미쳐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96.552 저 지분. 그러니까 903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뭘 취득한다고요? 저 지분. 저 지분을 취득한다 그 말이라고. 그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울구를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지금 103동 903호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은행이 김희진이한테 이제 빌려주고 이만큼 돈을 받겠다라고 지금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903호 건물에다만 이등기를 했지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방금 96.552 이 지분 있잖아요. 여기에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 김희진이가 돈 안 갚는다. 못 갚는다. 그럼 우리은행은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때 경매를 할 때 이 903호만 경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경매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갑구 5번이야.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경매가 진행될 때 그 목적물, 경매의 목적물은요. 이 903호 건물만이 아니고 뭐까지 지금 같이 경매를 팔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96.552 이 지분도 지금 같이 경매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지금 토지 쪽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어디에다만 등기해 놓은 거예요? 건물에만. 그래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토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지권 비율이지. 우리 법에서 말하는 대지권 비율이잖아요. 거기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이라고. 이러려고 대지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대지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밑에 대지권 등기 효력이 있거든요. 대지권을 자 이제 359페이지 왔습니다. 359페이지. 대지권 등기 효력. 자,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서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이 말 나왔잖아요. 거기 그 말이 뭐냐면 그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게 정확하게 말해 보면은요. 대지권의 비율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대지권의 비율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걸 여기서 대지권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확실히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뭐 이건 다 한 건 아니에요. 거의 지금 거의 어느 정도 한 것이고 마지막 그 효력 파트 쪽에서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네, 지금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 이 부분을. 근데 암기가 좀 돼야 돼요.
아까 3종 세트라고 말한 거 있죠? 그거 외워져야 되는데 자, 이거 문제 하나 풀고 싶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표제부, 구분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어떻게 표제부에 기록해요? 전유 부분 등기 기록에다가 건물 번호 쓰겠냐? 써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등기부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1등건물 표제부고 이게 전유분 표제부잖아요. 여기다가 건물 번호 썼지. 뭐라고 써 있어요? 몇 호? 몇 호라고 쓴 게 이게 건물 번호라고요. 써집니다. 다음에 2번. 이건 맞는 거고 2번에 맞아요? 맞아요, 틀리. 이게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대표, 대지권의 표시. 대표 어디다가 쓴다 그랬어요?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 이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대지권의 표시 이거 어디다가 썼냐고요? 전유 부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여기지.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여기 물어보는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고. 맞는 말이고. 3번 맞아요?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 소재 집어 씁니까? 그럼 전유분 표제부에다가 소재 집어 쓰나요? 안 쓰죠. 자, 1동 건물 표제부란 말이 지금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는 소재 지번을 쓴다고요. 근데 전유분 표제부에다가는 소재 지번은 안 쓰지. 그죠?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번이. 4번은 맞나요? 이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토 이것을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 씁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거지.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쓴다 이거.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5번. 자, 대지권 등기하였을 때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가? 그래요? 여러분, 소유권이 대지권의 뜻, 대뜻이잖아요. 대뜻 이거. 대뜻 이거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해당구. 무슨 등기 기록? 1동 등기 건물 기록이 아니지. 토지 등기 기록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 아까 제가 3종 세트 중에서 얘가 몇 번째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 그 세 번째 등기 기록은 건물이었어요, 토지였어요? 같은 걸 배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잖아, 이거. 자, 이건 1동 건물 표제부고 대목토가 첫 번째 거잖아요. 두 번째 것은 전유 부분 표제부고 이게 두 번째 거잖아요. 세 번째 게 대뜻이라고 써진 거 이건 어디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토지 등기 기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당구. 그래서 여기서 5번처럼 자,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건 쓰는 거 아니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의 갑구에다가 쓰지. 갑구. 여기서 말하면 갑구라고 해야지. 소유권이니까. 그렇죠? 지상권이 대지권이다라고 썼으면은 을구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얘는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갑구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 푼 소감 좀 들어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애워야겠다.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렵다. 내가 바라는 답이 아니라니까. 저건 안 외우면 못 푸는구나. 이건 애우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애워져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물론 이게 무조건 막 애우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어떤 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그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가 돼야 돼. 그럼 들을 때는 다 알았는데요. 문제가 안 풀리던데요. 안 외워졌으니까. 그렇지. 알겠죠? 결론 했어요. 결론.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야 되겠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